산업안전기사 필기 안전관리론 중 두 번째 챕터 재해 및 안전점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업재해, 두 번째는 자연재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재해 중 98%가 산업재해로 발생되며 나머지 2%는 자연재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면 전체 재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교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조사 용어 정의 중 두 번째 중대재해는 앞선 영상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중대재해는 어떤 식으로 암기를 했었냐면 중재를 4일 동안 한 삼룡이는 뿌직하고 열받아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그럼 두 번째, 산업재해 발생 형태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형태로는 단순 자극형과 연쇄형, 복합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순 자극형은 무엇이냐 하면 상호 자극에 의해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을 말하며 예시로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도중에 담뱃불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단순 자극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에 있는 연쇄형이란 사고의 요인들이 연쇄작용을 일으켜 재해를 발생하게 하는 유형으로서 뒤에서 배울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복합형은 위에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재해 원인의 연쇄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원인의 연쇄 관계로는 기초 원인과 2차 원인인 간접 원인이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원인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고와 재해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직접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접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신체적, 그 다음에 교육적, 그 다음에 정신적, 그 다음에 기술적, 마지막으로는 관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시면 되는데 간접 원인의 간을 포함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 신, 교, 정, 기, 관. 간신을 생각하면 좀 나쁜 이미지가 있죠. 따라서 이 간신을 교정시키기 위한 기관이 존재한다. 간신, 교정, 기관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체적, 교육적, 정신적을 하나로 묶고 기술적, 관리적을 하나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신체적, 교육적, 정신적은 직접 원인 중에 불완전한 행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인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두 개인 기술적과 관리적은 상태에 따르게 되는데 불완전한 상태는 물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간접 원인으로서는 좌측에 있는 5가지가 있고 우측에 있는 행동과 상태는 직접 원인에 해당된다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원인은 총 5가지가 있고 이에 해당되는 우측에 있는 내용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원인은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있다고 했고 이에 따른 간접 원인으로서는 불완전한 행동에서는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교육적이 있었고 불완전한 상태인 물적 요인으로는 기술적과 관리적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해당 내용은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넘어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사고 연쇄성 이론, 도미노 이론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론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인리히와 버드가 숨어져 있죠. 자, 이 하인리히는 비율이 1대 29대 300으로서 1은 중상, 29는 경상, 300은 무상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 또한 중요한데 각각의 단계별로 외워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암기법을 사용해서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을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사유지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사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를 사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지 밑줄 치고 1번, 그 다음에 개발 결렬을 2번, 그 다음에 불안한 행동 상태를 3번, 그 다음에 사는 4번, 상은 5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유지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결렬은 개인적인 결함, 세 번째 3단계는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로 봐주시면 되고 4단계와 5단계는 일반적으로 다 사고와 상해이기 때문에 3단계까지만 확실히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은 하인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버드의 비율도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죠. 버드에서 암기해야 되는 비율은 1대, 10대, 20대, 600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참고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버드의 도미노 이론은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좋을지 암기 팁을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는 새를 생각하면 되는데 새가 어떻게 되었냐면 통구이가 되었습니다. 통구이가 되어서 직사해버린 것이죠.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암기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새는 버드를 생각해주면 되고 이때 통 1번, 그 다음에 구이는 2번, 그 다음에 직사의 직은 3번, 사는 4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 통구이의 통은 통제 부족, 그 다음에 구이의 구는 기본 원인, 직사의 직은 직접 원인, 그 다음에 사는 사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스 부분도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1단계는 관리구조, 2단계는 작전적 에러, 3단계는 전술적 에러가 있다 정도만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인리의 사고방지 5단계도 중요합니다. 해당 부분은 암기법을 이용해서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곰곰이 생각해서 본다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관리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안전관리를 조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사고 방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안전관리를 조직한 다음에는 사실의 발견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의 발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들을 조사하고 직업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리고 작업을 분석함으로써 하인리의 사고방지 5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암기법을 이용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관리를 조직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안전관리를 조직한 다음에 이 조직들이 사실을 발견해 줘야 됩니다. 사실의 발견이란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들을 조사하고 작업들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작업에서 사고가 발생되는지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고들을 찾아냈다면 바로 분석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는 분석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고 기록들을 조사해서 분석해내는 것이 분석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시정책을 선정하는 것이고 5단계는 시정책을 적용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정책 적용에서 한 가지만 체크해 본다면 우측에 있는 합의의 3, 2 적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 앞글자에 알파벳을 따서 적은 것으로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인포스먼트, 마지막으로는 에듀케이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책 적용을 외우면서 이 세 가지도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5의 재해 예방 기본 4원칙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되면서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고 이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하인리의 제시 원칙은 10가지였지만 4가지로 요약해서 이 재해 예방 4원칙을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 손, 대, 예를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떤 식으로 암기해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해 예방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재예는 예대를 소원한다. 그래서 재예는 예대를 가기 소원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글자인 예인 예방 가능 원칙, 대는 대책 선정 원칙, 그 다음에 손은 손실 우연 원칙, 원은 원인 연계 원칙으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원인 연계 원칙은 무엇이냐면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라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손실 우연은 사고의 결과 생기는 손실은 우연하게 발생된다.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의 내용이 그 뒤의 내용과 똑같기 때문이죠. 자, 6번째,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재해가 발생한 다음에 당연히 긴급 조치를 먼저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재해를 조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재해 발생 조치사항이 되는 것이죠. 이 재해 발생 조치사항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생각하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긴급처리 방법이 있는데 이 긴급처리 방법도 따로 암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계를 정지시키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두 번째, 피해자가 다쳤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후에는 관계자에게 통보 후에 2차 재해를 방지하며 현장을 보존해줘야 됩니다. 이때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그대로 치웠을 경우에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보존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 부분은 교재를 가볍게 읽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해 정도별 분류, 이 부분도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도 실기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필기에서 완벽하게 외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필기에서는 별 1개로 중요도가 생각보단 낮지만 실기에도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상해 종류별 분류 또한 실기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이 세부 항목들을 적는 것이 실기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암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란색은 무조건 외운다고 생각을 해주고 나머지 검은색 부분은 자주 읽어줌으로 해서 눈에 익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4의 재해 발생 형태별 분류,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많이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체크해서 반드시 암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재해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원인 분석 방법도 표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파레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순서대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에서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어골상 세분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골은 위에서 보다시피 뼈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생선을 먹다 보면 이런 식으로 뼈 모양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특성 요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큰 순서대로 한다 이러면 파레토도를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특성 요인도는 어골상 그 다음에 물고기 뼈 모양이다 하면 특성 요인도를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도에서 중요한 것은 추위가 나오거나 한계선이라는 말이 나올 경우에는 관리도를 답으로 찍으면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총정리하는 표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간접원인, 두 번째 하인리 도미노 이론, 세 번째 하인리 사고방지 5단계, 네 번째 재해 예방 기본 4원칙,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재해의 원인 분석 및 조사 기법.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고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